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합법적 뭐였죠? 합법적 불공정이 아니라 이건 아예 불법의 문제다라는 문제라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이 법에, 공직자윤리법에 내가 청와대, 내 남편이든 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이거나 법무부 장관이거나 이 공직자일 경우, 공직자 가족은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던 시점이 조국 장관이 청와대 수석일 때도, 그리고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일 때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 때일 때도, 조국 장관일 때도, 급기야 장관 사표 내기 2주 전까지도 정경심 씨는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차명계좌 6개 이용한 주식거래, 이것도 불법이다. 박용진은 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당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이건 확실한 거고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시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조국 민정수석 근무 시기부터 법무부 장관 퇴임 2주 전까지 검찰 수사 내용대로라면 민정수석일 때도 장관 때도 차명 거래했다는 거예요. 790차례. 자,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계셨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는 당연히 주식 다 백지 신탁해야 되잖아요. 공직자는 주식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이 법, 공직자윤리법을 보란 듯이 어긴 겁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 뭐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는 모른다, 우리 아내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뭐 주변에 있는 헤어 디자이너까지 차명을 해가지고는 주식 거래를 할 정도면은 이게 분명히 법에 위반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민정수석이면서 법무장관 그만두기 2주 전까지 했으면은 대략 2년 2개월 정도인데 그게 한 800여 일 좀 못 되잖아요. 근데 790여 차례를 차명 거래를 했으면 하루에 한 번 꼴로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꼴. 박정아 대변인이 사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뭐 주식 거래까지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묻지 않을 테니까 뭐 인터넷을 신청한다든지 휴대폰을 개통한다든지 아니면 버스 카드를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으로 뭐 하나 만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가슴이 떨려서 그런 거 못하죠. 그리고 주식은 뭐 없기도 해서 그런 걸 못하는데, 제가 그 전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 뭐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뭐 7억을 가지고 차명 거래를 했다는데, 우리 저 행정관 중에 일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몇백만 원 갖고 용돈벌이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뭐 있었어요. 700만 원, 7천만 원도 아니고 7억도 아니고 700만 원도 아니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큰 데 때리면 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야단들 치고 그랬는데, 고위공직자 아니라 공직자라도 이거 주식 거래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전에 정보를 빼서 그 정보를 이용해 갖고 부당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무려 민정수석하고 법무장관 하는 사이에 790여 차례나. 예. 그리고 공소장 쭉 보면요, 무슨 뭐 WFM이 뭐 어디 저 중국과 MOU 체결을 합니다, 아니면 무슨 실험을 합니다, 아니면 어디 공장을 설립합니다라는 발표하기 딱 1, 2주 전부터 다 이게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요. 미리 알고. 이게 내부 정보 갖고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알고.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나 뻔한 일들을,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당연한 일들을 해오고서 이제 와서 아직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한번 그 전에 우리 김태우 전 수사관 얘기 나왔을 때 한번 봅시다.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실에 감찰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쭉 보시면 알지만 정보 수집을 위해서 평일에도 골프 치러 갈 수 있다! 라고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생겼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그렇게 변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쭉 돌아다니면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체크하고 다녀요. 그런데 오천 조카가 코링크 PE 설립하면서 이건 민정수석인 우리 삼촌이 껴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보 못 받았을까요? 나는 궁금해요. 이 몇 년 동안 그런 거 하고 있었으면 그게 어디선가에 걸려들었을 것 같아요. 이 특감반 정보에도 걸렸을 거고, 검찰 정보에도 걸렸을 거고, 경찰 정보에도 걸렸을 텐데,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차명 거래를 할 정도로 왔는데도 특감반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몰랐다? 라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도대체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공석인 특별감찰관 얘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요새 뭐 공수처 얘기 많이 하는데 공수처가 뭐니? 이런 고위공직자 비리 처분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조국 전 장관 공수처가 마치 대한민국 개혁의 최선이냐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면
790여 차례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한 번꼴 이상이다라고 계산해진 거잖아요. 청와대 특감반이 민정수석의 아내가 미용사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 하루에 한 번꼴 이상 할 정도면 청와대 특감반 정도의 실력이면 바로 합니까? 저는 이게 뭐 단기간에 2주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럼 모르고 갈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천 조과가 이미 코링크 피의 설립하면서 이게 다 조국 민정수석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알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2년 2개월 동안이면 저는 어디선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알고서도 묻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복심이라? 굉장히 가정에 가정을 가고 또 전제를 해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식구끼리니까 넘어갔을 개연성이 오히려 몰랐을 것보다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죠? 불법이죠? 그렇죠.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직접 투자 보도에도 있죠. 그런데 WFM이랄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직접 투자한 거고, 또 직접 투자한 것도 이전에 수석으로 재임하기 이전에 있으면 이제 백지 신탁을 해야 하는데, 전에 있던 주식은 다 팔았어요. 그리고 또 재산 신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차명으로 거래를 하고 그 사람 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재산 신고를 때 안 했으니까 이제 허위로 재산 신고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재산 신고 때도 이거 누락했잖아요. 차명으로 네네. 주식 거래한 건. 그래서 제가 이 공소장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공정, 정의, 그게 아이콘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민정수석 근무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 장기 투자 그런 게 아니고 움푹짐푹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떤 때는 하루에 막 몇천만 원 벌고 어떤 때는 몇천만 원 뭐 손해보고 그러는데 저거 민정수석을 하면서 WFM 주식의 어떤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민정수석 않고 주식만 좀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소장을 한번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민정수석 됐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 자리는 명예고 봉사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권력도 가지면서 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저런 행위를 했다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간접 투자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면 직접 투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WFM이라는 주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WFM 보니까 이건 미리 내부 정보가 나한테 올 수가 있고 그러면 차명 계좌로 주식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걸 사고 팔고 하면 상당히 돈이 되겠다. 사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 7억 한 3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랄지 주가 조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계좌만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주식 거래를 많이 한 주식이 그 주식 계좌가 탓겟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주가 조절을 한다랄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계좌를 굉장히 쪼갭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랄지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에도 그게 발각되지 않아요. 선수 중에 선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것도 보면 동생 정시명 계좌가 3개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3개 계좌만 갖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혀 뭐 인척 관계도 아닌데 단골 헤어 디자이너랄지 더군다나 페이스북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저렇게 계좌를 분산해서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이것은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